면책 합의와 부재수 합의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반 사람들은 생소하거나 전혀 모르는 내용일 겁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쉽게 말하면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동의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향후에 이 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에 서명을 하라는 건데요. 네, 그럼 저 보험금 안 받고요. 이 건에 대해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소비자가 과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통하는 보험 김상희 팀장입니다.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하는 이유가 몸이 아프거나 다친 경우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 치료가 끝난 이후에 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입을 하는 거죠. 보험금 청구는 3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 지연이 된다면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보통 안내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지연되는 이유로 현장 실사를 위한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청구를 했더니 보험금이 아닌 손해사정사의 연락을 먼저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 조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혹시 청구한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하시게 되죠. 이렇게 청구 관련해서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서류에 서명을 요청을 할 때 고객분들은 보험금을 받기 위한 정상적인 순서를 알고 서명을 해주실 건데요. 보험회사는 의심이 드는 청구권에 대한 조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이 조사를 하려면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안녕하세요. 제가 카톡을 받았는데 이런 카톡이 왔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A보험 현장 심사 담당자 홍길동입니다. 면담 때 얘기 드린 국세청 의료비 내역은 협조가 어려우신가요? 이거 해줘도 괜찮은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함부로 서명을 하게 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실제 조사가 나간 제 고객님이신데 잘 모르실 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작성을 해줘야 되는 서류가 있고 절대로 작성해주면 안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서류는요, 첫 번째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두 번째로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세 번째로 면책 동의서, 네 번째로 의료자문 동의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보험금 지급 확인서가 있는데요. 오늘은 절대로 사인하면 안 되는 보험사 서류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고요. 오늘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 기사인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신속한 보상 처리를 위해 심평원이죠. 심평원의 진료 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고객한테 실제 열람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인증 절차 안내문을 보낸다는 내용인데요. 보상 절차를 모르는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험금 수령을 위한 동의라고 생각을 하고 인증을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가 가입한 회사에서 이런 인증 문자가 날라오면 안 해주실 건가요? 자, 만약 이런 상황이 오신다면 먼저 서명하지 마시고 꼭 담당자와 상의 후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럼 청구를 했더니 조사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보험회사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회사와 계약된 손해사정 업체에 조사 의뢰를 합니다. 이걸 위임받은 손해사정사는요, 고의성 여부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피보험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치료받은 병원을 찾아간다든지 진료 확인서 열람을 통해 담당 의사 소견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하고 고객의 위임장입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는 병원뿐만 아니라 과거에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자료도 열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2에서 3부 정도 서명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요. 보험금 청구 관련하여 약관에도 고객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손해사정 법인에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을 해주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들과 함께 의료자문 동의서가 있다면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의료자문 동의서는요, 보험회사와 계약된 의사에게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인데요. 치료가 끝나고 의사의 진단을 받아 청구를 한 건에 대한 서류가 아니라 보험회사와 계약된 의사의 자문을 새롭게 받는 게 과연 나한테 유리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약관에서도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아직 보험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진행되기도 전에 이 자문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작성해 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고 작성을 거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청구 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다든지 지급 사유가 없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사인을 요구를 합니다. 손해사정 합의서라는 서류인데요. 이 서류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면책 합의와 부재수 합의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반 사람들은 생소하거나 전혀 모르는 내용일 겁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쉽게 말하면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동의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향후에 이 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에 서명을 하라는 건데요. 네, 그럼 저 보험금 안 받고요. 이 건에 대해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소비자가 과연 있을까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서류에 서명을 해줄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자, 오늘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재수 합의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향후 이 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해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의료자문 동의서와 손해사정 합의서는 서명해 줄 필요가 없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은 댓글창에 카카오톡 링크를 남겨드렸으니까 문의 남겨두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